저는 전북 임실에 삽니다. 임실 아시죠?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아직도 치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야 다시 넘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아무리 낮에밥을 굶었다고 하지만 치즈를 찾으면 안 되겠죠? 임실에 삽니다. 공부라는 게 뭘까? 공부. 그러니까 맨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해서 여러분들 방송통신대학 나이 들어서 통신대학 다니죠? 도대체 공부를 왜 하며 공부가 뭘까? 공부가 뭐예요? 공부. 공부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살아갈수록 복잡하고 해답이 없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죠.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받는 충격. 또 자연 현상도 엄청나 저희들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충격,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어서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공부란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란 뭘까? 인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지켜내는 것. 인간성, 인격, 인성, 인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이기는 사회. 이런 게 바람직한 사회인데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내가 임실에 사는데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다 치즈 그러다가 내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더니 김용택이 이러는 거야. 금방 바꿨죠. 바로 그게 공부라는 거죠. 금방 안 바꾸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나를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 가치 있는 사회로 바꾸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드셔서 공부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를 바꿔서 세계를 바꾸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자는 거죠. 이게 공부입니다. 저는 그 임실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임실읍에서도 한 15km쯤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덕진면이라는 조그마한 면 소재지가 있는데 면 소재지에서도 한 5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죠. 옛날에는 저렇게 마을이 다 있었어요. 35가구까지 있었죠. 지금은 다 없습니다. 다 이사를 가버리고 서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2가구 정도가 삽니다. 저는 저 마을에 태어난 거죠. 저 마을에 태어나서 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을 앞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징검다리라고 그럽니다. 돌다리가 아니고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인데 88개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없어졌어요. 여기서 88개를 다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가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물에 안 빠지고 저 징검도를 딛고 건너가려면 몇 살쯤 되겠냐? 6살? 6살, 또 8살, 또 10살, 또 다 맞았습니다. 어떤 놈은 6살에 건너간 놈도 있고 어떤 놈은 7살에 건너간 놈도 있고 나같이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5살 되면 다 건너갑니다. 자, 여기 요짝이 지금 요짝이가 강 건너 우리 마을이 있는 곳이고 저쪽이 강 건너에 밭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침밥을 먹고 강 건너로
밭을 매러 일하러 가시죠? 그러면 동네에서 우리들이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집에서 놀아요. 학교도 못 가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못 건너가, 징검다리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첫 돌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서서 건너가 볼까 하고 올라가. 거기 서서 엄마를 불러. 엄마, 어메 하고 부르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용태가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갈게. 그래놓고 안 오죠? 계속 불러. 그러다가 안 오니까 아기가 울어. 한 서너 살 되어서. 막 우는 거야. 아무리 크게 울어도 안 울어. 엄마가 이제 열받겠죠. 엄마가 열을 받는 거야. 달래. 계속 용태가 좀 기다려. 나중에 욕을 하고 막 그러죠. 저 연병할 놈이 저놈이. 그러다가 계속 크게 울면 어머니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호미를 탁 내팽개치고 막 뛰어가지고 돼지게 패놓고 도로 건너가고 확 때려놓고 건너가고 그래요. 왜 안 데리고 가고 자기 혼자 건너갔을까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답이 하나인 걸 배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기가 죽어서 못 오는 거야. 틀릴까 맞을까 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놈은 5살 먹어서 건너간 놈이 있어요. 근데 다 7살 이렇게 말하는 거야. 7살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 틀린 거지. 그건 틀려버렸어. 다 맞아요. 자. 근데 왜 어머니가 그냥 건너갔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건너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돌, 첫 돌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로 가려면 몇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첫 돌을 이해해야 돼. 첫 돌이 위에가 반듯한지 경사가 졌는지 우둘투둘한지 흔들리는지 이 첫 돌의 생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돌로 넘어가. 그럼 그 다음 돌로 넘어가서서 또 울어. 계속 울다가 점점점 아이가 이 징검돌에 있는 이 강의 생태계를 몸과 마음으로 정확히 익혀.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러려면 7년, 8년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가. 그래야 저 징검도로 모든 생태를 다 이해해야 우리 마을에서 살기가 편해. 왜? 우리는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강하고 접하고 살아야 돼. 하루도 몇 번씩 강을 건너오고 몇 번씩 물에 빠져야 되고 몇 번씩 빠져서 울고 고치찜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고치가 떠날라가고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다 나무가 넘어져서 나무가 떠날라가는 거죠. 고무신을 잊어버리고 고무신을 따라 헤엄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징검도를 완전히 이해해야 다음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안 들고 패놓고 건너갔던 거죠. 자, 이게 우리 동네 집 앞에 있는 강입니다. 예쁘죠? 여기 강가에 있는 풀이 뭔 풀이에요? 억새죠? 어떤 사람 갈 때 그러는데 억새예요. 아침에 예쁘죠? 엄청 예뻐. 근데 예쁜데 강물은 죽었어. 우리나라의 모든 강가나 하천에 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 앞에 있는 하천에서 나는 고기는 안 먹어. 왜? 그 하천이나 강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강물이 다 죽은 거죠. 경치는 아름다워. 우리나라 모든 사진들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면 산천은 다 죽었어요. 강물이 썩었습니다. 강물이 죽어 있다는 건 우리들의 삶의 반영이야. 아까 얘기했죠? 자연의 저렇게 된 건, 자연이 이렇게 뜨거운 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아. 삶이 반영이야. 그래서 강물이 죽은 거죠. 자, 이건 제가 심은 나무예요. 크죠? 사진이 잘못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제가 27살 때, 제가 지금 68 먹었습니다. 68인데 저 나무를 제가 27살 때 마을 뒤에 커다란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만한 나무를 잡아다녔더니 쑥 뽑아져 버리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뽑아져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가져와서 집 마당에다 심어놨어요. 너무 커버린 거야. 집을 덮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큰 나무는 집안에다 안 심었어요. 큰 나무를 심으면 집이 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느티나무 같이 수천 년, 천년을 넘게 사는 나무는 안 심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캐다가 버려라.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퇴근했더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 공터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었더니 이렇게 잘 컸죠. 마을에 한 나무가 저렇게 클 때까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나무를 키워. 한 사람이라 싫어하면 저 나무는 죽어. 저 나무가 이만할 때부터 저렇게 지금은 저방 더 커. 아름으로 하나가 넘어요. 그때까지 저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썼더니 책이 2권이 됐어요. 저 나무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썼더니 책이 2권이 된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도서실이 없었어요. 도서관은 없고 도서실도 없었어. 책이 없었어. 선생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생각을 쓰다 보니까 시가 내가 써졌죠. 어느 날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인이 됐어. 시인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을 쓰다가 보면 시인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쓰기 시작한 거죠. 이 나무는 바로 위에 있는 나무야.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인데, 자, 이게 똑같은 나무죠? 보세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방향만 달라. 눈이 가득 쌓여 있죠. 자, 어떻게 눈이 오면 저렇게 나무에 눈이 쌓일까요? 내리면서 얼어서 또 쌓여서 또 바람이 없이 눈이 내리면 저렇게 눈이 쌓입니다. 바람 없이 눈이 내릴 때. 자, 나무는 우리가 나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 아래에 있으면 좋고 나무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냐하면 나무는 정면이 없어. 우리는 두 가지 정면을 가지고 살았어, 평생. 남과 북이라는 정면, 보수와 진보라는 정면. 그렇죠? 좌파와 우파라는 정면만 보고 살. 2개의 정면 보고 사는 거야. 근데 나무는 정면이 없어. 정면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면이 없다는 말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자연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쯤 여기서 저 마을에서 한 40분쯤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조그마한 초등학교죠. 덕지초등학교입니다. 강길을 가다가 넓은 풀밭을 가다가 호수를 돌아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신장로로 가면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졸업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 아시죠? 순창은 또 뭐가 유명하죠? 하여튼 먹을 것들은 잘 찾아내. 원래는 찾아내. 다 도대체 이게 일종의 인문학인데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계속 먹을 것만 찾는 거야. 자, 어쨌든 순창중학교와 순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덕지초등학교 선생이 됐어요. 내모교로 왔죠. 선생님이 한 학교에 5년밖에 못 있어. 5년 있다가 이웃 학교로 가. 그래서 1년 있어. 얼른 덕지초등학교로 와. 하고 또 5년 있어. 짜증나게 또 가라고 하는 거야. 가. 1년 있다 얼른 덕지초등학교 또 와. 하고 또 가. 6번째 온 거죠. 6번째 덕지초등학교로 와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만 선생을 31년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년을 다녔죠. 그럼 몇 년 있었어? 덕지초등학교에서. 37년을 덕지초등학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한 인간이 한 학교에서 37년을 살겠어.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나라에서. 저 덕지초등학교에서 저 마을에서만 사실 산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하고 같이 살았어. 우리 동네 사람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난 두 가지 삶을 들여다보면서 살았어. 하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 또 하나는 초등학교 아이들. 이 두 가지 삶을 평생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 우리들 어머니, 다 어머니죠. 시골의 어머니들은, 농부들은 학교를 안 다녔어. 방송통신대도 안 가. 선생님도 없어.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책도 안 봐.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는 못하는 게 없어. 밥도 잘해. 모든 밥을 다 잘해. 모든 밥이라는 게 밥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밥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이 계절에 따라서. 수십 가지 밥을 다 잘해. 배도 잘 짜. 밭도 잘 매. 바느질도 잘해. 떡도 잘해. 모내기도 잘해. 저 마을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내가 평생 살면서 늘 나를 재우치는 건 공부란 뭐냐요. 지식이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우리들의 삶이 아까 이게 즐겁고 행복하냐 그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안 배웠던 게 우리 어머니는 삶이 공부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공부죠?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삶. 살아가는 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 제일 첫 번째 강연할 때 딱 무슨 말 하냐면 오늘부터 엄마 말을 듣지 말아요. 엄마 말은 참고만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건 엄마 보러 하라고 하자. 엄마가 서울대를 가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지. 엄마 서울대가 그렇게 좋아? 드디어 내 새끼가 서울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구나라고 좋아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엄마 서울대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한 2년 최소해서 서울대를 가세요. 그러면. 왜? 엄마가 40대입니다. 40대 살 날이 몇 년 남았어요? 60년이 남은 거야. 그 60년을 어떻게 하려고 애들한테만 시키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 보러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라. 좋아하는 걸 찾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공부란 왜 그러냐? 좋아하는 걸 찾아도록 도와주는 게 공부예요.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잘하는 것을 평생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60살 먹어서 성공해도 아무 말 안 해. 아무렇잖아. 70살 먹어서 성공해도 괜찮아요. 살 날이 우리 애들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120년을 살아요. 60살 먹어서 퇴직하고 나왔더니 또 60년이 남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60살, 70살 먹어서 성공해도 이제 괜찮아. 무슨 말이냐? 사는 게 공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삶이 공부였어. 배우면 반드시 써먹었어.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배워야 써먹을 데 없는 걸 배워. 어디다 써먹냐? 시험 볼 때. 놀라운 나라야. 배우면 반드시 써먹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배우면 다 써먹었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퇴직이라는 게 없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아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바다를 안 가봤어요. 바다를 안 가봤어도 조금과 사리를 알았어. 바다를 안 봤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 산골에서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아침 강물에 가면 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떠.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떠요. 물이 들어온가 보다. 대단하죠? 못자리에다가 벽시를 뿌려놨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벽시가 뜨는 거야. 바닷물이 들어온가 보다. 그러는 거야. 자, 조금과 사리를 알았다 그 말이죠. 바다를 안 봤는데. 놀랍잖아요? 놀랍죠? 빛나 뜬다 그래서 빛나 뜬다 하면서 장독을 덮어놓고 일을 하러 갔어. 빛낮이란 비의 낮이야. 비의 얼굴을 미리 봐본 거야.
장독을 덮어놓고 일하러 갔던 거예요. 비 얼굴을 봤던 거예요. 미리. 귀신들이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무 이파리가 봄에 하얗게 뒤집어지면 산에 저렇게 참나무 이파리가 뒤집어지면 사흘 후에 비가 온단다 그랬어. 사흘 후에 비가 왔어요. 개미가 이사 가면 비 온다고 그러죠?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거죠. 대단했어요. 자연이 가을 바람, 봄 볕, 가을 햇살, 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던 거지. 자연이 무엇을 시키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 무조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삶의 생태계. 여러분들이 삶의 생태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사인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예술이 되었던 거죠. 놀랍잖아요. 그림을 어디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리냐? 밭에다 그려. 콩을 심어놔봐. 얼마나 콩이 예쁜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 벼가 패고 있어요. 벼 모내기를 하면서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모내기를 우리가 하는데 곧 낫들고 덤벼든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낫들고 덤벼들게 생겼어. 벼가 벌써 패요. 저 아름다운 들판만큼 예쁜 시가 어디가 있고 저처럼 예쁜 사진이 어디가 있고 저처럼 예쁜 그림이 어디가 있어. 대단하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다 그 말이죠. 이게 뭔 나무예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생각하고 고민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좀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지. 바로 말하는 거야. 이 성급함. 이게 뭔 나무예요? 생강나무죠?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일찍 꽃이 핍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산다고 외치면서 우리나라 산에 어떤 나무가 제일 일찍 꽃이 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인 거야, 사실은. 동백꽃이라고도 이것 보러.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 소설은 이것이요. 이건 옛날에 저게 열매가 동백기름을 짜서 발랐어요. 그래서 동백기름이요. 동백기름이 저기서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나무죠.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늦게 잎이 펴. 저 나무가 피면 저 나무는 가지가 올라오면서 잎이 피어버려. 가지가 쭉 올라오면서 잎이 펴요. 왜? 늦게 피기 때문에. 저 나무, 자기나무라고 그러죠. 짜구떼나무라고도 하는데 저 나무 이파리가 피면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니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뜨거우니까 꺾어서 해를 가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디다 꼽아놨냐면 호박구덩이에다 딱 꼽아. 다른 데 안 꼽아. 꼭 호박구덩이에다 꼽아. 호박구덩이에다 꽂아놓으면 저 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었던 거야. 근데 언제까지 꺾어왔냐, 저 나무를. 계속 꺾어온 게 아니야. 그러다가 딱 말아버려. 언제까지 꺾어오냐면 나무 이파리가 바람이 불어서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날 때. 소리가 나면 거름이 그 해에 안 되고 그 이듬해에 돼요. 근데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나면 그 해에 떨어져서 그 해에 거름이 됐던 거예요. 여전한 과학자들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 그때 이 새가 울어. 우리가 산천이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갈 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울 때 오동꽃이 펴요. 오동꽃이 어떤 색깔이야? 오동꽃은 보라색이죠? 자, 그 오동꽃이 피면 이 꾀꼬리가 울어. 꾀꼬리. 꾀꼬리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 용태가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 타다가는 도르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어. 정확하니 꾀꼬리 울 때 참깨를 심었어. 꾀꼬리 옛날에는 철이 없었어. 4월 중순에 5월 초순에 심는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꾀꼬리가 울면 참깨를 심어야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참깨는 잘 나.
그러니까 예쁜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버리는 거야. 토라는 안 나. 심어놓고 한 보름을 기다려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땅을 텅텅 때려. 그 토란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는 거죠. 대단한 비유야. 대단한 의미야. 시인이었다 그 말이죠. 덕친면의 꾀꼬리는 다른 데 꾀꼬리하고 전혀 달라. 덕친면 꾀꼬리는 이렇게 울어.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어.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어. 왜냐면 덕치면에 조서방에 살았는데 술집 가서 술을 외상으로 3년이나 먹었어. 술값을 못 갚았는데 여자가 죽었어. 죽어서 뭐가 됐어요? 꾀꼬리 된 거야. 너무 운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덕친면 꾀꼬리는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어. 아, 소설도 썼어. 소설이죠? 대단한 소설가들이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졌어.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머니 말씀을 받아 썼어. 시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소설가들이. 한 편의 시를 쓰려면 뼈를 깎는 아픔과 피를 말리는 고통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해. 절반은 뻥 같아. 나는 어머니만 따라다니면 됐어.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말을 해주면 나는 열심히 받아 쓴 거야.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새?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소쩍새입니다. 새가 좀 크죠? 이건 좀 사진이 확대해서 크게 보여요. 소쩍새는 주먹만 합니다. 참새보다 조금 커요. 이 소쩍새가 봄이 되면 산에서 울어. 밤에만 울어. 밤에. 소쩍새가 진달래가 피면 딱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야. 영태가 오늘 저녁에 처음 소쩍새가 울었다. 내일 아침 화장실 안에서 어제 저녁에 소쩍새가 울었지? 라고 기억을 하면 그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렇지. 어제 저녁에 소쩍새가 울었지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멍청한 거지. 기억인 거죠. 기억력을 길러준 거야. 소쩍새가 밤이 되면 어떻게 우냐? 이렇게 울어. 소쩍 이렇게 울어.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어.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울어. 소탕 이렇게 들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올해는 흉년이 들란가 보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우는 거야. 놀라운 직감이야. 근데 어떤 애는 솥꽉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럼 그 애는 우리 동네에 풍년이 들어.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받았으면 뭐가 돼? 시가 되는 거야. 대단하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었다 그 말이죠. 나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살았어. 꼭 세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못 쓴다 말은 써먹을 데가 없다 그 말이야. 어떤 때 쓰겠어요? 인간답지 못할 때, 사람다운 행동을 안 할 때, 사람다운 말을 안 할 때.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 중요했어. 인문학, 공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살았던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놓고 한 줄로 줄여봐. 그럼 뭐겠어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려고 하는 행동과 실현이야. 이게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올리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공부란 나름대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나름대로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시험을 볼 때 그때 불행해져. 그때부터 이후대기가 100점 맞으면 우리 애기 80점 맞으면 우리 애기가 불행하죠. 넘이 점수를 100점 맞으면 우리 애기 50점 맞은 애가 불행해져. 비교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넘이 잘 살면 내가 불행해.
놈이 좋은 데 가면 내가 불행해. 다 생각해봐. 속 두고 하지 말고 다 생각해보세요. 나무들이 꽉 찼어. 소나무가 될 놈은 소나무로 키우고 잘 키우면 돼. 참나무로 자랄 놈은 참나무로 잘 키우면 돼. 은행나무가 되려면 은행나무로 잘 키우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이게 공부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을 지키는 일이에요. 소나무에서 소나무가 될 놈을 참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참나무에서 솔방울이 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엄마들이야. 어떻게 열겠어? 참나무에 솔방울이 어떻게 열어요? 나름대로 잘 살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삶을 가꾸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먼저인 거죠. 우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일 같지 않다 그래서 나무일 같지 않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언젠가는 저 일이 나한테서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의 공동체,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정신을 그들은 갖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 싸워야 큰다. 싸우면 단점이 드러나. 고치고 바꿔서 맞춰. 여러분들 부부가 되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란 뭐냐면 고치고 바꿔서 맞춰야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 부부 생활이. 그렇죠? 고치고 처음에는 고치고 바꾸고 맞추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그작저작 살아보라. 내가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작저작 사는 거죠. 불행하겠죠? 싸우면서 고치고 바꿔서 맞추고 또 드러나면 모순이 드러나면 싸워서 고치고 바꾸고 맞춰.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늘 새로운 것이야. 나는 그걸 배운 거야. 5가지 삶의 지침 3가지 8가지를 배웠죠. 저는 또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삶이 공부라고 그랬죠. 사는 게 공부예요. 너무 많은 걸 배워. 가르치는 건 곧 배우는 거야. 교육은 자기 교육이야.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으면 교육이 절대 안 돼.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애들한테 가르치기만 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건 곧 배우는 거였다는 거야. 뭘 배웠냐? 정직과 진실을 배웠어. 정직하고 진실한 걸 배운 거죠. 정직과 진실을 알면 두려움과 부러움이 없어져. 너무 자유로워. 영원히 살쪄. 영원히 살쪄. 자유로워. 진심이 통했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건 진심이 통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공감.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이야. 자, 글쓰기가 왜 아까 글쓰기를 잠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글쓰기란 뭐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시를 쓰려고 하고 소설을 쓰려고 하고 수필을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애들한테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된 애들한테 시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를 어떻게 쓰겠어? 나보러도 시를 지금 써보라고 하면 못 쓰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중학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시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써버려. 개 중에 이제 좀 쓰는 놈도 있겠죠? 시가 아니고 글이야. 글이란 자기 삶의 기록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시를 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가 됐어. 시인이 됐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글쓰기란 자기가 하고 있는 삶을 자세히 보는 사람만이 글을 써.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뭐가 다 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 그 생각을 쓰다가 보면 시가 될 수 있고 소설이 될 수가 있고 수필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삶의 기록이 돼요. 책방에 가서 봐봐. 문학은 저쪽 한 경탱이 조그만하게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살았던 거야. 자기 얘기를 쓰자 그 말이죠. 시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면 쓰다가 보면 더 자기 일이 자세히 보여. 그러다 보면 자기 일이 더 잘하게 돼. 글이란
자기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 소설, 수필, 문학도 우리 인간들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글을 써가지고 무슨 시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봐야 사는 건 똑같아. 시인이라고 해서 맨날 뭐 시처럼 사는 것 같아? 인간이요. 인간이라고.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들 남편하고 똑같아. 나는 더 시같이 안 살아. 나는 삶 자체가 난 시인을 좀 별로 싫어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시를 써가지고 시인이 된 게 후회스러울 때가 한 번도 아니에요. 바깥에 나다닐 때 마음대로 나대고 싶은데 저 김용태 스님 가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어이구 안녕하세요. 인사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자 어쨌든 어떻게 시를 쓰게 했냐. 저 철딱서니가 없는 2학년 아들 말을 못 알아들어. 정치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 문학적인 용어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무를 보라고 한 거죠. 자기 나무를 정해. 자기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도록 한 거야. 자기 나무를 1년 내내 바라보는 거야. 한 그루 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해. 하나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보인다 그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저놈 새끼는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본다는 게 그러잖아요. 공부란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나무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 길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써서 내가 시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무 봤죠? 애들한테 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2학기쯤 되면 이렇게 글을 써. 슬기 엄마는 내가 가르쳤어. 이름이 은정이야. 어느 날 슬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이다. 회사 일 어렵겠다. 일이 꼬이면 풀기 어려우니까 줄넘기 뒤가 꼬이면 풀기 어려운 거하고 회사로 갔겠다 쓴 거야. 깜짝 놀랐어. 슬기네 집에 뭔 꼬이는 일 있는 거야. 은정이한테 전화해서 은정아 너희 집은 꼬이는 일 있냐? 없대. 근데 네 딸이 이렇게 써왔다고 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슬기 아빠가 술을 몽땅 먹거더니 버르덩 누워서 꼬인다 꼬여. 그거 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이란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말이죠. 채원이 아빠는 이름이 택수요. 내가 가르쳤어. 채원이 아빠도 공부를 얼만큼 했 너무 글이 쉽죠?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성민이는 우리 동네 살아.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봐봐, 얼마나. 자,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시써라, 뭘 써요? 시쓰라고, 뭘 써요? 시써내라고, 네. 제목은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한번 하고 죽는다. 나하고 한 얘기야. 나하고 주부하는 일 그대로 쓴 거예요. 정말 하셨죠? 자, 이렇게 애들이 글을 잘 쓰는 거 보세요. 이게 거미줄의 이슬이 동글동글 바람에 흔들린다. 가만히 들으면 음악이 들릴까?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야. 냅두면 돼야. 쥐는 나쁜 놈이다. 먹을 걸 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 주워 먹고 죽는다. 그래서 쓴 거죠? 이제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너무 잘 썼죠? 이게 시야. 이게 글인 거죠. 자, 저렇게 아이들이 어머니가 공부를 하지 않는 어머니가 자기들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자기 사람들은 삶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들을 보여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내가 나무를 하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나무를 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자세히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 거죠.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해야 다른 데로 나가. 시험을 보는 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죠. 새로운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고 나아가서 감동을 해요.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내 삶을 바꿔놓는다고 그랬죠. 자, 감동적인 것, 감동을 주는 것들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많이 있을까? 자연에 있다고 말이죠. 자연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들은 자연에 많이 있는데 저 자연,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어. 언제 봐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나무는. 근데 놀랍게도 언제 봐도 달라 보여. 대단하잖아요? 언제 봐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봐도 새로워 보여. 아까 봤죠? 가을 느티나무와 눈이 쌓인 느티나무 봤잖아. 왜 나무는 완성되어 있는데
늘 달라 보일까? 우리가 그림을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제 보았을 때와 똑같은 그림인데 어제 보았을 때와 오늘 달라 보여야 돼. 그래야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요.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어제 것도 똑같은 놈이 못하게 또 오늘 걸어놓아. 띄워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 아까와 지금이 달라야 돼. 다른 모습을 그려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무가 완성되어 있는데 달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무는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나무가 자연이 늘 우리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고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 나무가 늘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고 새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눈이 오면 눈을 받아들고 새로운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교육은, 공부는, 삶은, 즐거운 삶은, 행복한 삶은 어제와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늘 새로워야 된다. 받아들여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내야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저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늘 나를 고치고 바꿔서 새롭게 맞추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인 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늘 즐거울 수만은 없고 늘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해요.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살다 보면 인생은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은 늘 지금이 좋은 사람. 지금 여기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이 내일을 새롭게 창조해서 또 거기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